이번 시간에는 평택시 소사벌 그 택지 개발, 도시 개발한 지역에 대한 상가를 한번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어, 오늘을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좀 순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들이 개인적으로 이 현재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쓴소리가 아니라 도시계획 전체 평택시의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도 좀 지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쓴소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자, 사건은, 금년도 지금 2023년, 경매 사건인데요. 어, 이 경매는 임의 경매 사건이고, 소사벌 지역에 있는, 자, 보시다시피, 에, 음,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소사벌 지역 개발한, 곳인데, 배달의 저수지가 있고요. 음, 이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포진해 있습니다. 있고, 바로, 어, 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소사벌, 이 부분 전체가, 이 부분이 소사벌 지역이에요. 소사벌 지역. 자,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자, 이 부분이, 에, 바로 그 전체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소사벌 지역이에요. 이게 소사벌 지역인데 이 소사벌 지역이 사실상 도시 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바로 어, 가로수 가로수길 센트럴 돔이라는 건물이에요. 센트럴 돔이라는 건물인데 1층이에요. 1층. 1층인데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외관상은 이렇게 사진상은 근사하게 보이는데 이 건물이 제가 볼 땐 층고가 상당히 낮아요. 층고가 낮고 층고가 낮다 보니까 주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 건물의 실효성 내지는 건물의 미관상 건물이 죽어버리는 거죠. 음, 지금 상당히 임대 또는 임대 문의 뭐 이런 팜플렛들이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사벌 지역 들어가는 지점의 모습이고요. 요것도 들어가는 지점의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 주차장 들어가는 모습. 이것도 마찬가지. 예, 요거는 서쪽 부분의 건물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 서쪽 부분의 건물 모습이고, 현재 공실이 상당히 많아요. 공실이 상당히 많은데 보시다시피 임대문이라는 쪽지들이 광고 문구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어떤 도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센트럴 도움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물인데요. 음, 아무튼 이 건물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층고 문제도 그렇고, 이 소사벌 지역 전체가, 상당히, 공영 개발을 했는데, 평택시에서, 상당히 이 근시안적 사고로 잘못된,
상가, 실질적 의미의 상권을 모르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 내부에는 거의 일종, 이종 근생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지에도 각종 부동산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고요. 건물도 역시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토지에도 용도가 있고 건물에도 용도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건축 행위를 어떻게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만은 건물의 용도는요, 바로 그 상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건물의 용도가 건물 규모와 함께 용도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 지역이 살아나질 않아요. 바로 다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건물의 용도는 상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분의 현실 그 상권에 대한 것들이 빈약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본인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소사벌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사벌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그 핵심 지역에 포진해 있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사벌 지역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보다는 조금 살아나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평택 인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적어도 70만 정도 내외 이상이 넘어서지 않는 한 또 지제역 또는 그 고덕신도시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이런데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과 맞물려서 이 소사벌 지역이 짧은 시간 내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살아나지 않는 한 주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꾸만 분산되기 때문에 일정 수의 도시 인구가 빠른 시간 내에 증가하지 않는 한 소사벌 지역이 살아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의 맹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소사벌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강론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위주로 대부분 채워져 있고 거의 문집시설은 문화집회시설이죠. 문집시설이나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 극장이나 영화관은 한 군데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집시설도 그쪽 그 동쪽 부근에 그 호수 부근 쪽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위락시설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관광 휴게시설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게 소사벌 지역이 발전하기 어려운 게 숙박시설이 없어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놀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최종적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숙박시설은 물론 일수 또는 생수, 관수, 다시 말해서 일반 숙박시설,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반 숙박시설, 그 다음에 생활 숙박시설, 생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관광 숙박시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던 젊은이들이 최종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불편한 도시계획 시설이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전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고 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 어, 나온 그 물건에는요, 상가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 상가가 좀 전에 사진을 보셨듯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의 층고도 낮고 문제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상가를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너무 작게 쪼갰다. 너무 지나치게 작게 쪼개버리니까, 이게 어떤 업종도 들어와서 활성화하기가 어렵고, 또 분양가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오늘 나온 건물이 한 11평 정도, 36평방미터 되는 상가예요. 1층 상가인데, 토지 지분은 26평방미터, 7.9평 정도 됩니다. 7.9평. 토지 지분은 뭐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 적지 않은데, 건물이 지나치게 쪼개졌다. 쪼개지다 보니까 10평. 요즘 10평 가지고 뭘 합니까? 구멍가게? 구멍가게도 요즘은 10평 가지고 안 돼요. 요즘은 전문화 종합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여기 지금 현재 4개 정도의 상가가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물건 번호라고 우리가 경매에서는 그 칭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입니다. 2번. 2번인데 대지가 26평방미터, 건물이 36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현재 공실입니다. 공실 상태인데 아마도 이 물건은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시세, 부동산 현 시세로는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설사 임차인이 있다거나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0평방, 10평 정도의 11평 정도의 상가를 가지고는 어떻게 그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업종을 넣는다 해도 수지 타산이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부동산을 상가를 분양을 받거나 또는 낙찰을 받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수익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수익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매로 낙찰을 받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오로지 권리 분석에만 필이 꽂혀 있는데 권리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수익 분석이라는 것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협의의 의미의 수익 분석,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주변 부동산 전체 주변 부동산이 그 용도와 관련해서 주변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권이 형성되는 그 광의의 수익 분석,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합니다. 다 보아야 하는데 이 지난번에 전 소유자가 이 건물을 시행했던 시행사가 사람과 미래라는 춘천에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회사가 물론 뭐 요즘은 전부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역시 신탁사가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지만은 미관상 그 바로 이웃 옆 건물과의 층고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시야에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물건 번호 2번이고요.
2번이고 2019년 5월 달에 보존 등기가 됐어요. 2019년 5월 달에 보존 등기가 됐고요. 이 등기부를 보시면은 자,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요즘은 상가가 매우 문제가 있는 게 자영업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광역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행사들은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적은 면적으로 쪼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권을 저해하는 근본 주범입니다. 가장 문제점인데, 자, 보시다시피 자,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가 K부동산 신탁으로 되어 있죠? K부동산.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이 K부동산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탁 회사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일 뿐이고요. 강원도에 있는 회사네요. 강원도에 있는 회사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쭉쭉쭉 이루어져서 지금은 주식회사 시그마램프로 되어 있네요. 서울에 있는 회사네요. 지금은 시그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소유권 가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유권 가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일부는 뭐 시그마램프에서 상당히 이 전체 건물을 가지고 26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권리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권리 분석은 간단한데 임차인 현재 공실이고요. 공실이고, 자, 공실이죠? 폐문 무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공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번 유찰됐네요. 금년도 1월 30일 날 유찰되고 3월 19일 날 두 번째 기일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7억 500만 원이 감정가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이 70%대에서 4억 9천 한 5억 가까이의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소유권이 시그마 램프로 되어 있고 저 근저당이 상도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어요. 상도 새마을금고 보시죠. 근저당권이 이게 바로 소위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인수주의 또는 말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 물건에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물건은 없고요. 다만 이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를 인수주의에 따라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말소주의에 따라서 모두 가압류 이하의 가압류는 모두 말소됩니다. 모두 말소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물건은 권리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 물건 분석 또는 수익 분석을 광의 수익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을 잘못 낙찰받으면은 임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안 돼요. 황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오랜 세월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또 경매가 나오게 되고 그런 반복을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평택 인구가 어느 정도 훨씬 더 많이 70만 이상 증가를 하고 그리고 평택 전체의 도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사발 지역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드렸듯이 지금 평택 전체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사발 지역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 위치라든가 주변에 아파트가 풍부하게 포진하고 있고 또 평택 지역이 이 도시 전체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그런 위치상의 장점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도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은 아까 보셨듯이 도시계획이 문제가 있다. 근생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문집시설이나 또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에서 빠지는 바람에 사실 이 도시계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을 모르는 상가를 모르는, 다시 말하면 상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학상행정식의 도시계획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거기서 그 건너편에 보면은 그 시청 부분, 평택시청 현재 시청 뒷부분에 숙박시설이 옛날에는 거의 장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숙박시설이 국도변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 또는 호텔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바람에 10여 년 그 전쯤에 하는 바람에 이쪽에 평택시청 뒤쪽에 숙박시설이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소사발 지역이 들어오면서 소사발 지역이 도시계획상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반사적 이익으로 공풍선 이론이죠. 부동산 학에서 풍선 이론인데 이 바로 이 인근의 평택시청 뒷부분의 숙박시설들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밤에 소사벌 지역이고 산책 삼아 집이 가까우니까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면밀히 그 상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은 상당히 조금 현실적 가격으로 상당히 유찰이 많이 된 시점에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 주변 상가를 그 인허가 문제에서 그 대수선이 될는지는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바로 옆 상가라든지 그 좌우의 상가를 두세 개 정도 마련을 해서 사든지 또는 낙찰을 받든지 해서 새로운 어떤 종목에 따라 어떤 큰 상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거 11평 내외 되는 이런 작은 물건을 주차장도 열악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서 과연 실수요자라면 몰라도 어떤 상업적인 어떤 마인드가 먹혀들까 상당히 좀 걱정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실수요자 내지는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필요성이 있는 물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지나치게 평택 전체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